아침 6시, 늘 그렇듯 알람 소리도 들리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햇살이 창문 틈으로 비집고 들어오는 모습을 바라보며 침대에서 일어났죠. 60대 중반, 아직 은퇴하기는 이르다는 생각으로 목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저는 박성훈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군.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나무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는 모습이 보였죠. 오래된 습관대로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풀었습니다. 여보, 잘 잤어? 침실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가 떠난 지 5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아침마다 말을 걸곤 합니다. 거실로 나와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이 5월 8일 어버이날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죠.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로는 이런 날이 와도 큰 기대는 하지 않게 됐습니다.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하늘이 기분을 좋게 했죠.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매년 카네이션을 직접 사다 줬었는데 문득 떠오른 기억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아내는 손수 카네이션을 꽂고 좋아하던 모습이 선명했죠. 그 추억을 안고 목공방으로 향했습니다. 제 목공방은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20년 넘게 같은 자리를 지켜온 작은 공간이죠. 손으로 만든 가구를 복지관이나 보육원에 기부하곤 하는데 그 일들이 요즘 저의 작은 보람입니다. 목공방에 들어서자 익숙한 나무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작업대 앞에 섰죠. 어제부터 만들고 있던 작은 테이블을 마저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동네 보육원에 갖다 줘야지. 나무를 다듬으며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나무의 결을 따라 사포질을 하고 모서리를 부드럽게 깎아내는 일은 항상 집중력이 필요했죠. 작업에 몰두하다 보니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오전 작업을 마치고 잠시 쉬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민지의 남편 준혁이었죠. 아버님, 저 준혁인데요. 지금 댁 근처에 있어서 잠깐 들를까 해요. 그래, 알았다. 민지는? 아내는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제가 대신 인사드리러 가요. 늘 바쁘다는 딸, 그래도 어버이날인데 전화 한 통 없다는 것이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지를 본 것이 3달 전쯤이었죠. 그때도 잠깐 들렀다 곧바로 가버렸었습니다. 사업이 바쁘다지만 어버이날까지 잊을 정도면 한숨이 나왔지만 그나마 사위라도 온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서둘러 작업을 정리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간단히 청소를 하고 차라도 준비했습니다. 오래된 찻잔을 꺼내 물을 끓이고 냉장고에서 작은 케이크도 꺼냈죠. 사위가 오는 날이니 깔끔하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준혁이 서 있었죠. 화려한 옷차림과 향수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어디 중요한 모임이라도 가는 듯한 분위기였죠. 아버님, 오랜만에 뵙네요. 그래, 들어와라. 지민이는 같이 안 왔어? 지민이요? 요즘 학원이랑 공부하느라 지민이가 제일 바빠요. 고등학생이라 아시잖아요. 문득 외손녀 지민이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지민이가 어렸을 때는 자주 왔었는데 요즘은 볼 기회가 거의 없었죠. 제 눈에는 항상 어린 아이 같은데 벌써 고등학생이 되었다니 세월이 참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그래도 왔으니 차라도 한잔하고 가려무나. 냉장고에 케이크도 있어. 준혁은 어색하게 웃으며 거실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소파에 앉을 생각은 않고 서둘러 가방을 뒤적였죠. 그 모습에서 서둘러 일을 마치려는 의도가 보였습니다. 식탁을 정리하면서 저는
지민이의 어릴 적 모습이 담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5살 무렵 이곳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작은 망치를 들고 웃는 모습이 너무나 귀여웠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저 잠깐만 있다 갈게요. 시간이 없어서요. 준혁의 말에 준비해둔 차와 케이크가 무색해졌습니다. 잠시 실망감이 스쳤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바쁜가 보구나. 준혁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식탁 위에 툭 올려놓았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로또 좋아하신다길래요. 재미삼아 한번 보시라고 샀어요. 제 앞에 놓인 것은 로또 복권 한 장이었습니다. 순간 당혹스러움과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어버이날 선물인가 싶었죠. 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봉투 때문에 그러세요? 깜빡했어요. 죄송하니까 그거 당첨되면 아버님이 다 가지세요. 준혁은 그렇게 말하고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처가에 명품 시계를 선물했다는 이야기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저는 준혁에게 명품 선물은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식탁에 툭 올려놓은 로또 한 장에 이 자리마저 빨리 뜨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니 실망감이 가득했죠. 아버님, 전 이만 가볼게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그래도 차 한 잔이라도.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해요, 다음에요. 약속이 있어서요. 준혁은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고 저는 문까지 배웅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한숨이 절로 나왔죠. 준비해둔 차는 식고 케이크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어버이날에 로또 한 장이라.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로또 용지를 들어 물끄러미 바라봤죠. 5,000원짜리 종이, 그것도 정성없이 던져진 선물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냉장고에 자석으로 붙여두며 생각했습니다. 민지가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결혼 후 준혁의 영향인지 딸의 태도도 많이 변했다는 점이 더 서운했죠. 내가 대단한 선물을 바란 것도 아닌데. 식탁에 앉아 혼자 준비한 케이크를 한 조각 잘랐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어버이날을 함께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죠. 아내는 항상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딸 민지는 작은 선물이지만 함께 마음을 담아 준비했었습니다. 지금은 마음 한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사위의 선물이 아쉬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보이지 않아서였죠. 하늘을 올려다보니 어느새 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내내 작업에 집중했지만 마음 한켠이 계속해서 무거웠습니다. 나무를 깎고 다듬는 동안에도 아침의 일이 자꾸 떠올랐죠. 평소보다 일찍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밤이 되어 집에 돌아와 씻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아내의 사진이 놓여 있었죠. 늘 그랬듯이 하루를 마감하며 아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오늘 어버이날이었는데 민지는 바쁘다고 안 왔고 사위는 선물이라고 로또 한 장을 주고 갔지 뭐야.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준혁이 처가에는 고급 선물을 보내는 걸 알고 있기에 더 서운했죠. 그걸 보면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딸 민지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매번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세요 라고만 했습니다. 딸내미 키워놔봐야 다 소용없네. 젊은 시절 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날들이 생각났습니다. 밤새 일하며 학비를 마련하고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노력했던 순간들이요. 그 모든 것이 지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냉장고 문에 걸려있는 로또 복권을 바라보며 마지막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저 애들에게 5,000원짜리 종이 한 장만큼 밖에 안 되는 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은 마음은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어쩐지 더 멀게 느껴졌죠. 그렇게 어버이날 밤은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제의 서운함이 가시지 않은 채 오늘의 일상도 시작됐습니다. 목공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작업대 앞에 서서 나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오늘은 보육원에 기증할 작은 책상을 만들 예정이었죠. 나무를 깎으며 어제의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르신, 오늘 얼굴이 좀 어두워 보이네요. 목공방 옆에서 꽃집을 하는 박 씨의 말에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어제 어버이날이라 따님 내외랑 늦게까지 시간 보내셨나 봐요. 따님 사위분이 뭐 좋은 거라도 사드렸어요? 이 질문에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대답하기가 민망했죠. 그냥. 저희 애들은 꽃다발에 양주까지 사왔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것만 딱 골라와서는 이래서 자식 키우나 봐요. 평소 같았으면 그저 웃고 넘겼을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가슴 한편이 묘하게 아려왔죠. 참, 오늘 시장 가실 거예요? 저도 같이 가려고 하는데. 박 씨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작업을 미루고 시장으로 향했죠. 시장은 평일 오전임에도 꽤 붐볐습니다. 채소를 고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그때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김 씨를 만났습니다. 어이, 성훈 씨, 오랜만이네. 아, 김 선생. 잘 지내셨습니까? 그럼 어제 어버이날이었는데 따님한테 뭐 받았어? 또다시 같은 질문에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더는 숨기지 않고 말했죠. 로또 한 장 받았어. 뭐? 로또? 김 씨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 표정에서 놀람과 동정이 묻어났죠. 로또를 선물로 준 건 그렇다 쳐도 그걸 그렇게 툭 던지면서 주더라고. 김 씨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 사위 좀 버릇없어 보이긴 했는데 그 정도였냐? 평소였다면 가족 이야기를 밖에서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풀리는 듯했죠. 그래놓고 처가에는 명품 시계에 골프채 세트 보내더라고. 아이고, 그럼 더 서운하겠네. 에휴, 그래도 넘어가야지 어쩌겠어. 붉은 고추를 고르며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넘기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씁쓸함이 쌓여갔죠.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 들러 소주 한 병을 샀습니다. 오늘은 혼자 한잔할 생각이었죠. 저녁이 되어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소주 한 병을 식탁에 올려놓았죠. 유리잔에 소주를 따르며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오늘 한잔 하려고.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소주의 쓴맛이 오늘따라 더 씁쓸하게 느껴졌죠. 당신 살아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대우받지는 않았을 텐데. 아내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두 번째 잔을 비우고 냉장고에 붙어있는 로또를 바라봤습니다. 그 종이 한 장에 담긴 의미가 마음을 무겁게 했죠. 단지 5,000원의 가치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보이지 않아서였습니다. 민지는 왜 저런 놈이랑 결혼해서는. 세 번째 잔까지 비우고 나니 가슴속에 묵직한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서운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나도 지 아비고 할애비인데. 소주병이 비워질 때쯤 옆집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도 어버이날을 기념해서 놀러 왔다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족의 소리였을 겁니다. 그 소리에 가슴이 더 아려왔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죠. 내가 왜 이렇게 서운해하나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딸이 바쁜 건 이해해도 사위마저 그렇게 성의 없이 대하는 건. 깊은 한숨과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내와 함께 젊은 시절,
어린 민지를 안고 웃던 날들이 떠올랐죠. 그때는 이런 건 상상도 못했는데 말입니다. 다음 날 오전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날씨처럼 우울한 기분으로 목공방 문을 열었죠. 작업에 집중하려 했지만 마음이 계속 어제의 일을 맴돌았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망치질을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옆 공방에서 일하는 최 씨가 점심을 함께 하자고 했지만 사양했죠.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성훈 씨, 요새 안색이 좋지 않네. 무슨 일 있어? 최 씨의 질문에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혼자서 간단히 점심을 먹고 다시 작업에 몰두했죠. 그러나 무엇을 해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오후에 딸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전화에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받았죠. 아버지, 어제 준혁이 인사드리러 갔었다면서요? 그래, 왔다 갔어. 준혁이 뭐 선물도 드렸다고 하던데 괜찮으셨어요? 민지의 목소리에서 별다른 미안함이나 걱정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의무적으로 묻는 것 같았죠. 괜찮았어. 로또 한 장 받았지. 잠시 말을 고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너는 왜 바쁘다고 전화 한 통 없었니? 아,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어제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요. 다음엔 꼭 같이 갈게요. 민지의 사과에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항상 그렇게 다음에라고만 하는 딸이 서운했죠.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고 다시 작업대로 돌아갔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민지가 어렸을 때 사진을 바라봤죠. 작은 손으로 제 손을 꼭 잡고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더니 저녁이 되어 다시 한번 소주를 꺼냈습니다. 아내와 마주 앉은 듯 잔을 채웠죠. 여보, 내가 뭘 잘못했을까? 빈잔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마음의 위안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날에 로또 하나 주고 그마저도 툭 던지듯이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잠시 저는 돈을 많이 벌어서 사위가 부러워할 만한 물건들을 사고 싶다는 생각도 했죠.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람. 어렴풋이 잠이 들며 마음 한편에 무거운 생각이 남았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제가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억울했죠. 그렇게 두 번째 밤이 지나갔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어버이날의 씁쓸함은 일상 속에 묻혀 지나갔죠. 저녁이 되어 간단히 짜장면을 시켜 먹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는데 마침 로또 추첨 방송이 나오고 있었죠. 이번 주 로또 당첨 번호는 진행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사위가 준 로또가 문득 생각났죠. 냉장고를 바라봤습니다. 7주 연속 1등 당첨자가 없었던 로또 복권. 오늘은 경기 남부에서 1등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당첨금은 무려 164억 원. 방송을 들으며 짜장면을 먹다가 문득 심심해졌습니다. 냉장고에서 로또를 떼어 손에 쥐었죠. 그냥 확인이나 해볼까? 번호를 하나씩 대조해봤습니다. 처음엔 그저 심심풀이였죠. 3. 첫 번째 번호가 맞았습니다. 27. 두 번째도 맞았죠. 30, 38. 세 번째, 네 번째도 일치했습니다. 손에 땀이 배기 시작했습니다. 42. 다섯 번째 번호도 맞았죠. 마지막 번호를 확인하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44. 모든 번호가 일치했습니다. 이럴 수가. 순간적으로 현실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TV 화면과 제 손의 로또를 번갈아 보며 다시 확인했죠.
몇 번을 확인해 봐도 모든 번호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혼란스러움과 놀라움이 교차했죠. 짜장면은 그대로 식탁 위에 남겨진 채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164억이라니. 금액을 생각하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평생 모아도 벌 수 없는 돈이었죠. 그런데 그 돈이 단 하루 만에, 아니 단 1분 만에 제 앞에 놓인 겁니다.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찬물을 한 컵 따라 단숨에 마셨죠. 손이 떨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진정하자, 성훈아.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로또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죠.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딸에게, 사위에게.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떠올랐죠. 사위가 준 로또가 당첨됐다고 하면 준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버이날에 툭 던지듯 준 그 로또가 당첨됐다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문득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마 후회하겠지. 그날의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식탁 위에 툭 던져진 로또, 준혁의 무심한 표정, 그리고 당첨되면 아버님이 다 가지세요라는 말이요. 그 말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문득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목공방을 넓힐 수도 있겠고 아니면 완전히 은퇴해서 여행을 다닐 수도. 그러다 문득 외손녀 지민이가 생각났습니다. 지민이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죠. 지민이를 위해서도 뭔가 해줄 수 있겠지. 잠시 후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뒤적였습니다. 경찰 출신 친구 정 씨의 번호를 찾았죠.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정 씨야? 나 성훈인데. 성훈? 이 시간에 웬일이야? 목소리를 최대한 가라앉히려 노력했습니다. 야, 이거 진짜 당첨됐는데, 이거 조용히 수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뭐, 무슨 소리야? 당첨이라니? 로또 말이야. 전화기 너머로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진짜야? 장난하는 거 아니지? 아니, 방금 확인했어. 진짜야. 정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단 그 복권 안전한 곳에 보관해. 내일 아침 일찍 내가 가서 같이 확인해 볼게. 그리고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 알았지? 알았어. 고맙다. 전화를 끊고 로또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여러 생각이 교차했죠. 이 돈으로 뭘 해야 하나? 딸에게 알려도 될까? 사위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부엌으로 가서 돋보기를 가져왔습니다. 로또 하단의 작은 글씨를 확인했죠. 당첨금 수령 기한 1년 이내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급할 것 없이 천천히 생각해 볼 수 있었죠. 하지만 머릿속은 이미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큰 돈이 생기면 사람이 변한다던데. 문득 아내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을 들고 침실로 향했죠. 침대에 앉아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사람이 갑자기 분수에 맞지 않은 큰 돈이 생기면 망한다고들 하던데. 이게 나한테 복일지 잘 모르겠어. 아내의 사진 속 미소가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죠.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내는 늘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필요한 곳에 손을 내미는 사람이었죠. 그런 아내라면 이 돈을 어떻게 썼을까요? 아마 좋은 일에 많이 썼겠지.
창문 밖으로 보이는 달을 바라봤습니다. 주변은 고요했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문득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늘 열심히 일했고,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왔죠. 그런데 어느새 딸은 멀어지고, 사위는 경멸하듯 대하고, 왜 이렇게 된 걸까? 그 모든 시간들 중에 가장 서운했던 순간은 분명 얼마 전 로또 한 장이 식탁 위에 툭 던져졌을 때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5,000원짜리 종이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평가받는 순간이었죠. 로또를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작은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결정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현관 신발장 위쪽 서랍에서 작은 금고를 꺼냈습니다.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는 곳이었죠. 로또를 조심스럽게 넣고 금고를 잠갔습니다. 금고를 다시 서랍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운명의 장난인지도 모르지. 다시 침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64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누구에게 알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딸에게 말할까? 아니면 그냥. 새벽녘 한 가지 결심이 섰습니다. 베개를 고쳐 베고 눈을 감았죠. 이제는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그래, 결정했어.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테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로또 당첨 확인 후 정 씨의 도움으로 조용히 수령 절차를 마쳤죠.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도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겉보기에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평범한 일상이 이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뭐부터 해야 할까? 손목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선물해준 시계였죠. 문득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딸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민지야, 내일 시간 좀 낼 수 있겠니? 할 얘기가 있구나. 내일요? 내일은 좀 바쁜데. 늘 그렇듯 바쁘다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기로 했죠. 중요한 얘기가 있어. 꼭 와야겠다. 제 목소리에 담긴 단호함이 전해졌는지 민지의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건강의 문제라도. 그건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저녁 7시에 집으로 와라.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테니까요. 잠시 망설였지만 결심은 이미 굳혔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정확히 7시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지가 서 있었죠. 들어와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차 2잔을 준비해뒀죠. 앉아라. 민지는 어색하게 웃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갑자기 부르셔서. 천천히 차를 마시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에 준혁이가 준 로또 있지? 네. 아, 어버이날에요? 그랬다고 들었어요. 그래, 그거 말이다. 잠시 말을 멈추고 민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무심한 얼굴이었죠. 그거 당첨됐다. 1등.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농담하는 줄 알았는지 웃음을 지었지만 이내 진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정말이에요? 그럼 아버지 저희에게도 좀 주시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 뭔가 확 끌어올랐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들으니 더 서글펐죠. 그래, 정말이야. 근데 그 돈 나 혼자 쓸 거다. 미안하지만 너희에게 줄 몫은 없어. 민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말이 돼요? 왜? 말이 안 될 건 뭐니? 그건 나에게 준 선물 아니니? 차분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감정이 요동쳤습니다. 평생 참아온 서운함이 이제야 목소리를 내는 듯 했죠. 하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그 말에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거 그렇게 그냥 성의도 마음도 없이 툭 던져놓고 가고선 정성 담긴 선물이라도 한 것처럼 말하는구나. 민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죠. 어버이날에 딸이 인사도 없이 사위만 혼자 보내놓고 그마저도 사위는 아버지를 그렇게 대하고 말이야.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온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그렇게 관심 없이 툭 하고 던져두고 간 거니까 이걸로 받을 돈도 그렇게 관심 두지 않길 바란다.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바라보기만 했죠. 내 남편도 이거 줄 때 당첨되면 나한테 다 가지라고 하더라. 그 말에 민지의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랬어요? 그래, 정확히 그렇게 말했어. 당첨되면 아버님이 다 가지세요라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죠. 그래도 지민이 명의로는 좀 남겨주도록 하마. 그 말에 민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민이요? 그래, 내 외손녀니까. 그 아이 명의로 신탁 계좌를 개설해서 일부를 넣어둘 생각이다. 민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그럼 저희는요? 없다.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다고 느꼈죠. 하지만 아버지, 그건 내 마음이다. 내가 뭐라 해도 변하지 않아.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이미 다 정리해뒀다. 일부는 지민이 명의로, 나머지는 내 목공방이 있는 건물을 매입하는 데 썼어. 민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마도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듯 했죠. 아버지, 정말 그러실 겁니까? 그래, 이미 결정했다니까. 민지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났죠. 준혁에게 전화해 보겠습니다. 그래, 해보렴. 민지가 밖으로 나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거실로 돌아와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죠. 준혁이 지금 온다고 합니다. 그래. 침묵 속에 30분이 흘렀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민지가 문을 열었죠. 준혁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정말 로또가 당첨되셨다고요? 준혁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욕심도 보였죠. 그래, 내가 준 로또에서 1등이 됐더구나. 와, 정말 대단하세요. 얼마나 받으셨어요? 164억 정도. 준혁의 입에서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곧 민지와 눈빛을 교환했죠. 그거 제가 드린 로또인데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드디어 속마음이 드러났습니다. 기다려온 순간이었죠. 너 그날 나한테 뭐라 그랬는지 기억 안 나니? 준혁은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무슨, 재미삼아 보세요. 당첨되면 다 가지세요. 그랬지. 그 말 그대로 해주고 있는 거야.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을 벌렸다가 다시 다물었죠. 하지만 그건 그냥 인사치레로 한 말이었는데. 인사치레? 그런 건 없다. 내가 말한 그대로 하는 것뿐이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죠. 그리고 명심해라. 돈 때문이 아니다. 너희가 그동안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봐라. 민지와 준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다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듯 했죠. 준혁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로또표를 제가 드린 건데, 그걸 모두 가지시는 건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말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너무하다고? 내가 너무한 거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어버이날에 내게 준 건 정성이 아니라 5,000원짜리 종이 한 장이었어. 그것도 툭 던지듯이.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본 적 있니? 이제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여실히 보여준 거야. 민지가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돈이 생기니까 이제 미안하다는 말이 나오는구나. 준혁이 민지를 흘겨보며 낮은 목소리로 뭔가 말했습니다. 아마도 책망하는 듯 했죠. 이제 돌아가거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테니. 두 사람은 말없이 일어났습니다. 현관문까지 배웅했죠. 문이 닫히고 난 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죠. 여보, 내가 너무 심했을까? 마음 한편으로는 조금 미안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속이 시원했죠. 평생 참아온 서운함이 조금은 해소된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내 방식대로 써나가야겠다. 강한 결심과 함께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목공방에서 새로운 작업에 집중하고 있었죠. 이제는 건물주가 되어 임대료 걱정 없이 작업할 수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작업에 열중하는 중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외손녀 지민이었죠. 할아버지, 저예요. 지민아, 웬일이니? 그냥 할아버지 보고 싶어서요. 지민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로또 당첨 이후 지민이 명의로 신탁계좌를 만들었다는 소식은 아마도 민지를 통해 들었을 테죠. 그래, 안 그래도 할아버지도 보고 싶었는데. 언제 와볼래? 오늘 학원 끝나고 가도 될까요? 그럼 오늘 저녁은 할아버지랑 먹자. 전화를 끊고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일찍 목공방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죠. 오랜만에 손녀를 만난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집에 도착해 간단히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지민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와 반찬들을 준비했죠. 문득 긴장이 되었습니다. 혹시 돈 때문에 오는 건 아닐까? 순간 그런 의심이 들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민이는 언제나 할아버지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아이였으니까요.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습니다. 지민이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죠. 할아버지. 반가움에 안아주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 키가 훌쩍 자란 모습이 새삼 놀라웠죠. 우리 지민이 그새 많이 컸구나. 거실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지민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할아버지, 사실 제가 온 이유가 있어요. 역시 돈 때문인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무슨 일인데? 지민이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건네는 봉투를 열어보니 손편지였죠. 할아버지께 쓴 편지예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지민이의 정성 어린 글씨가 보였죠. 사랑하는 할아버지께. 제가 고등학생이 되어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해요.
할아버지가 늘 저를 생각해 주시는 것 알고 있어요. 그동안 아빠가 할아버지께 잘 못한 것 같아 제가 대신 사과드려요. 앞으로 더 자주 찾아뵐게요. 사랑해요, 할아버지. 지민 올림.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무 말 없이 지민이를 꼭 안아주었죠. 고맙다, 우리 지민아. 식사를 하며 지민이의 학교 생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로또나 돈에 관한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았죠. 평범한 할아버지와 손녀의 대화였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지민이가 설거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때 지민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할아버지, 사실 아빠가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래? 네. 제가 아빠한테 말했어요. 아빠, 이번엔 아빠가 진짜 잘못했어. 할아버지한테 그동안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 안 되지. 지민이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죠. 그동안 잘하지도 못해놓고 할아버지가 로또 당첨됐다고 그제야 관심 가지는 건 너무했어. 평소에 잘했어야지라고 제가 아빠한테 말했어요. 지민이의 말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어른스러운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 지민이가 다 컸구나. 다음 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사위였죠. 이번에는 제대로 포장한 카네이션 한 송이와 손편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현관에서 준혁은 제대로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그동안 저 때문에 마음 많이 상하셨죠. 반성 많이 했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준혁의 울먹이는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지금 이 사과는 필요했던 것 같았죠. 됐다. 나도 홧김에 그랬던 거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속에 있던 말을 꺼냈죠.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해.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날 내가 너희에게 겨우 5,000원짜리로 보였다는 거. 그게 서러웠던 거다.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죠. 정말 죄송해요. 이제야 알겠어요. 앞으로는 다르게 행동할게요. 차 한 잔을 함께 마시며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대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 2달이 지났습니다. 준혁의 태도는 확실히 달라졌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반찬을 싸들고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이번에 제가 직접 마트에서 골라온 과일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민지도 이전보다 자주 연락하고 찾아왔습니다. 가족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죠. 목공방 일도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건물주가 된 덕분에 1층에 작은 전시장도 열 수 있었죠. 손으로 만든 가구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지민이는 주말마다 찾아와 목공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함께 작은 화분대를 만들며 시간을 보냈죠. 할아버지, 저 나중에 꽃집 하고 싶어요. 그래. 그럼 이 할아버지가 도와줄게. 당첨금 일부로 목공방이 있는 건물 옆에 작은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지민이가 꿈꾸던 꽃집을 위한 준비였죠. 지민아, 꽃이 피려면 시간이 필요해. 내 꿈도 그렇게 천천히 피어나면 돼. 지민이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말 가족 모임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고 서로의 근황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죠. 준혁도 이전과 달리 제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건네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버님, 요즘 목공방 일은 어떠세요?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이런 물음이 형식적인 것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지도 자신의 회사 이야기를 들려주며 제 조언을 구했죠. 딸이 다시 아버지를 의지하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버지,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는 잠시 마음을 비우고 쉬는 것도 중요해. 내 엄마도 항상 그렇게 했었지. 저녁이 되어 혼자 남았을 때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히 말을 건넸죠. 여보, 이제 좀 편안해졌어. 당신이 늘 말했던 대로 사람의 복은 뿌린 대로 거둔다고 열심히 사니까 이런 날도 오네.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고요. 어버이날에 툭 던져받은 로또 한 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동안 잃어버렸던 가족 간의 존중과 사랑을 되찾았다는 점이었죠. 로또의 당첨금보다 더 값진 것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목공방 옆에 지민이의 꽃집이 작게 문을 열었죠. 할아버지의 나무와 지민이의 꽃이라는 이름의 작은 가게였습니다. 주말마다 민지와 준혁은 가게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되찾은 것 같았죠. 아버님, 이 꽃병은 정말 아름답네요. 할아버지와 손녀가 함께 만든 거예요? 준혁이 진심으로 제 작품을 칭찬하는 모습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래, 지민이가 디자인하고 내가 만들었어. 이제 남은 인생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도 이 이야기의 주인공과 같진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이 사연의 사위와 딸처럼 한다면 무슨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다음에는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